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시장과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1단원부터 6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 하면은 3단원을 꼽을 수 있어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경제학 자체가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험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6시간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4, 5단원에서 이 수요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쫓아와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장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좁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그냥 무슨 시장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벤탄 시장,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구매자, 판매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이라고 해요. 그냥 구체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넓은 의미는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융시장이 어떻다, 뭐 외환시장이 어떻다, 노동시장이 어떻다, 그러면 그런 시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판매자 사이에 어떤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고 또 협상, 가격 협상 등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상품 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뭐 문구류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시장, 자본 시장, 또 외환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가 좁은 의미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식 시장,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곳,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은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은 넓은 뜻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은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감소해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농사를 져서 쌀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생산한 사람을 찾으러 가서 물고기와 쌀의 교환 조건을 따져봐야 되고요. 서로 만족한 수준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고기를 사게 되게 되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겠죠. 또 하나는 방금 저는 이제 물고기를 먹고 싶으면 쌀을 생산했다가 물고기를 생산했다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만 생산해서 시장에 가서 팔고 돈을 번 다음에 물고기를 그 돈 갖고 사 먹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쌀도 생산하고 물고기도 생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쌀 농사 짓다 말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 잡다 말고 쌀 농사 지러 왔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질 테고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시장은 교환을 통한 특화를 촉진하게 되고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죠. 바로 전자거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옥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소셜 커머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베트남 같은 라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스24 이런 것들도 베트남에 있고요. 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냥 편해요. 저도 뭐 많이 사용하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무엇보다도 거래 비용이 절감되죠. 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요의 의미와 결정 요인 한번 볼까요? 자, 수요량이라는 말이 있고요. 수요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좀 달라요. 자,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고 쳐봅시다. 음료수에 대해서 특정 가격 수준에서 2,000원, 1,500원, 1,000원, 5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 구매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마 애기가 뭐 돈이 없는 뭐 3살짜리 4살짜리가 나 저거 먹고 싶어
저 음료수 먹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고자 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말해볼까요? 2,000원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40병. 500원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70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따른 량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그럼 수요는 뭘까요? 2,000원도 있지만은 1,950원도 있을 때고 1,900원도 있을 때고 1,800원도 있을 때고 1,750원도 있을 때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다 조사해서 일정하게 그 조합을 나타내 보게 되면 이 사회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수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할까요? 이 그래프를 수요 그래프라고 해요. 자,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격이 높으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적고요.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살려는 마음이 커지죠. 자, 제가 붉은 글씨를 친 것 중에서 요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산 게 아니에요. 자, 살까 말까 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사느냐? 그 가격 때문에 사는 거죠. 다시요. 자,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판매한 것이 아니다요. 자, 그러면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변할까요? 맞아요. 가격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 되게 됩니다. 자,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우리 이것을 유식하게 우하향한다. 우가 뭐죠? 수량이 늘어나는 방향이죠. 수량이 늘어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그렇죠? 근데 하향한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가격이 낮아질수록 우하향한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동 한번 볼까요?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A라고 하는 가격은 P0예요. 생산량은 얼마죠? 이게 수요량은 Q0죠. 자, 그런데 자, B로 이동했어요. 자, B로 이동하니까는 수량이 Q1만큼 늘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낮아졌어요. 다시요. Q0에서 Q1으로 이동한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다시요. 자, 이 곡선상에서 A라고 하는 곡선에서 B 곡선으로 B 점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다시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 우린 그것을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고요. 별표시 빵빵빵이요.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 변동 때문이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동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수요의 변동이 있어요.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격대예요. 자, P1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Q0였다가 Q1만큼 되기도 하고 Q2만큼 되기도 해요. 자, 다시 P1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똑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가격 외적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P1에서 이렇게 감소했다고 한다면 P2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요만큼 감소하겠죠. P3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요만큼 감소하겠죠. P4라고 하는 데서는 요만큼 감소하겠죠. 모든 곡선상의 점들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러나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가격 외적 요인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가할 때도 어떤 가격대에서도 같은 어떤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수요의 변동,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변동의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소득이에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건을 많이 사겠죠?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적게 사겠죠? 정말 그럴까요? 제품마다 달라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도 전에는 많이 탔어요. 그 아우자니를 입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논을 쓰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어떤 베트남의 장면이죠. 자,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는 별로 안 타고 안 사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해요. 소득이 높아지면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우리는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그 열등제라고 해요. 그러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중에서는 어떤 게 정상제일까요? 당연히 자전거가 정상제겠죠. 오토바이는 열등제가 될 테고요. 자, 세움과 택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택시와 택시, 자동차 택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일까요? 택시가 정상제고 세움이 열등제가 되겠죠. 마가린이 뭔지 아시나요? 그 버터랑 비슷한 뭐 이렇게 식물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몸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마가린 전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마가린을 안 먹고 뭘 먹게 돼요? 버터를 먹게 되겠죠. 버터는 정상제고 마가린은 열등제가 되겠죠. 자, 연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관제라고 하는 것은 두 제와의 관계가 있는데 대체제와 보완 관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체 관계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먹을 수도 있고 사이다를 먹을 수 있고 이 두 개를 먹었을 때 비슷한 만족, 효용을 가져오는 거죠.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치킨을 먹을 수 있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먹더라도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체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뜻을 볼까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해요. 콜라의 가격이 하락해요. 자,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사이다를 먹었던 사람들이 콜라를 먹겠죠.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대체 관계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대체 관계에서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습니다. 피자의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치킨 먹었던 사람들이 피자를 먹겠죠. 피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치킨,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대체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보완 관계는요, 거꾸로요.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해요. 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해요.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어요. 근데 치킨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물리고 느끼해요. 그래서 뭘 많이 먹겠죠? 콜라를 같이 먹겠죠.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두 재화의 관계를 우리는 보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동차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자, 가스, 오일을, 기름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동차 가격이 하락했더니 기름의 소비가 증가하더라,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보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자, 다음 달에 담배가 가격이 올라간대요. 관련형 전자담배를 세금을 물려서 가격을 올리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둬야지라고 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수요 변동의 원인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